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2002년에 발생한 제2연평해전의 한국군 전사자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한일 월드컵 3, 4위 결정전 당일 서해상에서 NNL을 침범한 북한군 함정의 기습 공격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전사하고 18명이 다쳤으며 북한 해군도 3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한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 등 원고 8명에 대해 북한과 김 위원장은 1인당 2천만 원과 2002년 6월 29일부터 연 5%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씨 등은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1억 6천만 원, 미화 약 12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북한 등 피고들의 공동 불법 행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소송법상 당사자 가능 여부에 대해 북한이 자체 헌법과 지휘 통솔 체계, 단체적 조직을 갖추며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정보를 참칭해 한국의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헌법과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에서 정한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불법 행위의 재판권이 한국 법원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남북한 간 교전 중 발생한 한국군 피해에 대해서도 북한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가 나옵니다. 북한의 만행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점,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좀 더 호소력이 있게 북한의 만행을 알릴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와 사법 협약을 맺은 국가들에 대해서 만약에 거기에 북한 재산이 있다면 집행할 수 있다는 점, 이 세 가지가 큰 의미가 있죠. 앞서 2020년 7월에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던 한모 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2021년 3월에는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의 가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즉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냈지만 모두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경문협 측이 공탁한 저작권료는 북한 정부가 아닌 북한에 있는 방송과 소설 작가 소유라는 경문협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북한의 저작물을 사용한 한국 방송사들에게서 저작권료를 걷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정권에 의해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벼의 부모가 탈북민에게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원벼의 부모는 이를 통해 아들의 유산이 북한 정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토 원비어의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23일 BOA에 오토 원비어 재단이 수여하는 첫 번째 장학금 수혜자로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한 탈북민 출신의 이서연 씨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워싱턴 DC의 한 강연장에서 이 씨를 처음 만났을 당시 북한 고위 엘리트 출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북한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열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신디 원비어 씨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것을 돕고 싶어 했던 아들의 뜻에 따라 이번 장학금 수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t's to turn a negative into somewhat of a positive, to offer everything good that the U.S. and America offers these young students, getting a fantastic education, experiencing openness and freedom of thought,
living without worry where their food's coming, having security. We don't want to be thought of as victims, and we want Otto's legacy to be much more the end of his life. 프레드 원비어 씨도 아들 오토 원비어의 이름과 그의 유산이 북한 정권에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아들이 하려고 했던 일들을 계속하면서 북한의 변화와 세상의 진전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tto was stronger than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is about helping a fine young lady realize her dream. 오토 원비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이서연 씨는 원비어 부모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북한 정권에게 책임을 묻게 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원비어 재단의 첫 장학금 수혜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오토 원비어 장학금이 저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자나간 김씨 정권에 의해서 아들을 잃은 원비어 부모님들이 북한을 응징하고 또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여해 주시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또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고무적이고 그 무엇보다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서연 씨는 그러면서 원비어 부모의 이 같은 결정은 북한 김씨 정권의 야만적 행동이 꼭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도 체계적인 학업을 통해 이 같은 일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범정부 협의체인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25일 한국 통일부 주재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처음 개최됐던 협의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5월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2년 3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습니다. 이 북한인권정책협의회는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처 간 협력과 협의를 위해 구성됐으며 이번 협의회에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는 물론 인권 증진을 위한 부처별 정책 추진 현황, 윤석열 정부에서 역점을 둬야 할 북한 인권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회를 주관한 통일부는 정부가 북한 인권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를 담은 인권 현황 보고서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1,600만 달러가 넘는 북한 자금을 동결하고 북한으로 향하는 화물을 차단하는 등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과의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가 24일 공개한 네덜란드에 대한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네덜란드가 거액의 북한 자금을 동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은행의 아시아 지점이 수행한 1,630만 달러 이상의 동결 조치와 함께 미화 26달러와 78유로에 대한 소규모 동결 조치를 기록으로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자금은 언제 어떤 이유로 동결됐는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대북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 또는 북한이 연루된 불법 거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FATF는 네덜란드 정부가 2016년과 2021년 사이 대북, 대이란 제재 대상자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자금 15건을 확인했으며 이 중 6건이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혀 당시 북한 자금을 동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는 북한을 최종 목적지로 한 화물이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차단된 사실도 밝혔습니다. FATF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제 파트너 국가가 제공한 첩보와 정보에 근거해 로테르담 항구에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이 중단됐다며 이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화물은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면서 이에 따라 네덜란드 당국은 해당 화물을 판매자에게 돌려보내기로 운송회사와 합의했지만 결국 물품은 파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4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일각에서 미북 관계 정상화 방안을 거론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BOE의 질문에 즉답 대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동맹 차원의 대응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ocused on coordinating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address the threats posed by the DPRK, which includes advancing our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inuing our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획기적인 경제 개선 지원을 담은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의사도 밝혔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의 이딴 핵과 미사일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장기간 계속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여파가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는 최근 공개한 북한 경제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은 2006년 핵 개발 이후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으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가 줄곧 하향 곡선을 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철광석과 금,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2017년 석탄과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 전면적 제재를 시작하면서 2016년 26억 달러를 기록했던 대중 수출액이 점점 하락하다가 2019년에는 2억 900만 달러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2020년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대중 수출액은 5천만 달러를 기록해 불과 4년 사이에 5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하고 김정은 집권 후 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북한 정권은 집권 초 개혁 개방 대신 오히려 간섭과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 등 적국에서 생산되는 무기 부품용 희귀 금속 탄탈럼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관리제도는 24일 연방 관보를 통해 국방부와 국방부 계약 업체들이 북한과 러시아, 이란, 중국 등 4개국에서 생산된 탄탈럼에 대해 구매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이란, 중국, 북한에서 탄탈럼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미국 국방예산 조항에 따라 새 규정을 도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탄탈럼은 희귀 금속으로 내구성이 뛰어나고 다른 금속과 결합 시 물질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에너지를 잘 보존하는 특성 때문에 각종 군사 전자장비와 항공기 엔진, 미사일 부품에 두루 사용되는 부품용 금속입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